네,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저기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장비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, 또 지금은 또 이제 가수 생활도 하다 보니까 또 틈나는 대로 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.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네. 또 평일에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현장 일을 하니까 장비를 가지고 스카이차 장비를 가지고 현장 일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쉬는 날이 없습니다 별로. 예, 이제 나가서 일하고 또 거기서 이제 거래처 분들을 만나서 또 이제 많은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제 노래도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노래하는 게 좋으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물론 좋죠.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꿈이 가수였는데, 그래서 이제 20살 때 그때 당시에는 제 모든 걸 걸고 도전을 한 상태였고, 그 열심히 이제 해서 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일단 20대 초반에 그럼 가수로 일단 데뷔를 하셨어요? 그렇죠. 그럼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셔서 노래를 내시고 활동을 하시는 도중에 네. 사고를 당하셨어요? 제가 3층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, 그냥 떨어지셔서. 그 떨어진 데도 사실은 저희 그 녹음실이었었어요. 녹음실. 녹음하시다가. 예, 녹음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방송에 이제 가수 정식 데뷔하기 전에 CM송을 좀 했었는데, CM송은 이제 하는 사무실이거든요. 거기가 비가 좀 보슬보슬 올 때 이제 화분을 좀 베란다 난간에다 놓으려고 몇 개를 놓다가 이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냥 몸이 밖으로, 난간 밖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. 그러면 어디를 다치셨어요? 지금 양쪽 뒤꿈치 부분이 완전히 다 부스러져 가지고 사고가 크게 뼈가 다 밖으로 튀어나왔었어요. 그때 당시 밑에 눌리면서 약간 건물이 경사가 졌어 가지고 이게 다리가 바란스가 안 맞고 언바란스 되다 보니까 더 크게 심하게 다친 거죠. 그러면 그 사고 때문에 다시 걷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. 네, 제가 병원 생활만 3년을 했어요. 병원 생활만. 네, 처음에는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직접 대고 한 건 아니지만 다리를 절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. 그때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, 그 이후로는 그 가수 생활의 꿈을 그냥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. 뭐 난다고 그래도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랬었죠. 네, 몇 년간 병원 생활을 끝나시고도 사실 걷거나 이렇게 뛰는데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예, 재활이 진짜 힘들었죠. 지금도 뛰는 거는 못해요. 예, 걷는 것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걷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죠. 예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수의 꿈을 이제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네네.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포기가 됐어요. 네네. 예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가수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 일도 다른 이제 직업을 갖게 된 게 이제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거의 뭐 그때 다치고 나서 한 7, 8년은 그 뭐 제가 제 이 직업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이제 병원 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 마음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일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 30대 되기 전 바로 20대 말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다가 지금의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건 거의 뭐 한 15년 됐거든요, 제가.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? 결혼은
30살 정도. 예.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일 시작하시자마자 결혼하신 저 거예요?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에. 예. 그럼 이제 쉬신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가수는 이제 그냥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 건가요? 그렇죠. 가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음악의 꿈을 제가 중간에 접어야만 했던 그 가슴 아픈 그게 제 이제 가슴 속에서 이제 한이 된 거죠. 그래갖고 제가 한 40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이 TV의 쇼 프로 같은 것조차도 안 받고 식구들이 이제 그런 프로가 나오면 보고 있다가도 저만 나타나면 이제 뭐 다른 프로로 돌리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싫어하려고 일부러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상처를 더 받을까 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.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시면 화가 막 나셨던 건가요? 화가 났었죠. 처음에 제가 어릴 때는 특히 더 그랬죠. 네. 저도 지금 계속 어떻게 잘했으면 저도 건강한 몸으로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그게 어떻게 좀 화가 되는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. 예. 네네.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쨌든 가수가 되셨잖아요. 예. 가수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, 네, 1년 정도 됐어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음악 프로그램도 안 보시고 노래를 멀리 하시다가 이제 또 갑자기 가수가 되시겠다고 마음 먹은 건 계기가 있었나요? 예, 계기가 있죠.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일이 뭐 건설 쪽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저녁 식사하면서 뭐 소주도 한잔 해야 되고 제가 또 접대도 해드려야 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노래방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저는 안 갔었는데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 가는데 안 갈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음악을 듣고 또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계기로 다시 그 음악 생활이 제 몸속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접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전에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런 생각들이 싫어하고 안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그라든다 할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네. 뭐 내가 가수를 하겠다 그래서 또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과정과 노력들이 있으셨을 텐데. 네. 가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수를 뭐 하려 그러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수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곡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제 준비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죠. 이제 근데 제가 그 우연치 않게 그 강화 쪽에 그 선원사라는 절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성원 스님이 이제 저하고 저의 지인이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저한테 전락이 오셨어요. 그 저기 장경수 선생님이 오셨는데 한번 만나 뵙고 저녁 식사나 할까요?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장경수 선생님이 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. 작사가로서. 네네. 예, 뭐 최진희 씨 꼬마 인형. 뭐 네네. 네. 조용필 선생님의 상처. 네네. 천년바위, 뭐 풍문으로도서 유명한 히트곡들을 많이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강화에 있었어요. 잠깐 내려왔는데 그날 또 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만나 뵙고 식사를 했는데 이제 저의 과거의 얘기를 이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노래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만남이 됐던 게 이제 지금 앨범을 다시 내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분이 곡을 주신 건가요? 노래 해보고? 네, 장경 선생님
곡이 이제 두 곡 제가 받게 됐죠. 그러셨구나. 네. 뭐 이렇게 노래를 주실 때는 뭐 노래를 좀 들어보고 주시나요? 아니면 노래를 들어보고 주시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그날 뭐 저희가 뭐 어디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저녁 식사하고 제 그 음색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 옆에 바로 노래방 가서 두 곡만 들어보자고 해서 가서 이제 두 곡을 듣더니 아, 저한테 줄 만한 곡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사실 제 일도 바쁘고 직접적으로 막 가수에 막 몰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게 됐어요. 그냥 마음을 다 뺏기게 됐어요, 선생님한테. 예.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 겹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저는 행운이죠. 왜냐하면 그 음악의 그 가수의 꿈을 버리게 된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고로 불행한 일이지만 그걸 잊고 살다가 아마 다시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행운, 그 자체가 행운이겠죠. 하고 싶어도 뭐 여러 뭐 문제로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굉장히 행복합니다. 그게. 사실 태어나신 건 서울이시잖아요. 네네. 그 우연히 막 되게 잘 겹쳐서 그분을 만나 뵙기까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서울에서 사시다가 강화도에는 어떻게 내려가시게 됐어요? 아, 이제 강화도에는 제가 지금 이 장비에 관한 제 직업이 이제 그래서 그거에 이제 콜센터도 운영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 거의 일을 도맡아서 이제 했어요. 회원들이 많으니까 회원들을 이제 전화 통화도 해주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원래 약한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이제 좀 쉬라고 제가 강화로 이렇게 거기 또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. 그래서 강화로 내려가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회복이 많이 돼서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올라오려 그러지 잘 안 올라오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가요. 아, 네. 제가 이제 가고 그래요. 그러면 처음에 가수가 되시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사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? 저희 집사람은 적극적으로 저를 후원했어요. 예,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그 본인이 저한테 말을 안 했지만 굉장히 그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냈던 그 앨범이 사실은 지금 이제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들 곡을 제가 받았었거든요. 지금 이효섭 선생님하고 김진용 선생님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분들 곡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뭐 저의 아마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음반도 제가 그냥 몰래 제 어릴 때 냈던 음반 LP죠. 그때 LP 음반하고 저기 테이프, 카세트 테이프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제가 보관을 했어요.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것마저 잊혀지는 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잘 보관을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그걸 이제 막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한참 뒤에 제 앨범이 또 어디엔가 있나 그런 것을 막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.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이제 해주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저한테 이제 가끔씩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. 언젠가는 요새는 뭐 나이가 뭐 몇이 되든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계속 줬었어요. 언제든 하고 싶으면 하라고.
근데 어쨌든 결혼하실 때 이런 스토리는 알고 결혼하셨을 것 같아서 예. 응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.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. 그 자녀분들은 있으신가요? 네. 그러면 역시 자녀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셨을 거 아직 아빠가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. 가수가 될 거야라고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예전에 가수였는데 지금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만 했어요. 그리고 노래를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만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애들한테는 그런 내색을 안 했어요. 안 하고 이제 앨범이 나온 다음에 이제 보여줬죠. 네. 뭐라든가요 아이들은? 뭐 아빠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돼서 좋다, 응원한다. 예. 아이들이 다 컸네요. 그럼요. 지금 이제 주로 지금 미시는 곡은 타이틀곡 넷둘셋으로 알고 있어요. 네, 넷, 둘, 셋. 우선 시청자분들께 넷둘셋을 조금 잠깐 어떤 곡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예, 넷, 둘, 셋은 이제 제목 그 자체에서 나오는데 이 넷이라는 뜻은 이제 저희가 태어나면 네 발로 기잖아요, 아기라서. 그다음 둘,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, 젊었을 때. 셋은 이제 연세 드시면 저희가 지팡이를 짓잖아요. 그래서 제목이 넷, 둘, 셋. 예, 그러니까 저희 모든 그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과 이별할 때까지의 어떤 그런 한 조각의 그림을 그리듯이 작사를 장영수 선생님이 써주셨어요. 옛날 저 어렸을 때 네. 퀴즈로 많이 나왔던 문제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네 발이고 커서는 두 발, 늙어서는 세 발인 뭐 그런 동물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. 아 그런 뜻이군요. 그럼 일단 노래를 부탁드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넷둘셋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뭐 음악이 없지만 그럼 앞에 앞소절 조금 불러보겠습니다. 네.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부모님은 웃으셨지. 두 주먹불 끈치고 내 발로 인생이 시작되었네.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. 무반주라 쉽지 않으셨을 저희가 텐데.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행복하게 저희를 보고 네, 주셨다는 네, 네. 거. 그 의미가 좀 깊은 노래예요. 아무튼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우여곡절이 있으세요 사시는데 네. 뭐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해요. 저는 그래요. 뭐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힘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데서 얻거든요. 뭐 그 전에 지금 노래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일만 했을 때 힘들고 벅찼던 일들이 지금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많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아무 힘들지 않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네. 지금 활동을 강화도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활동을 강화도에서 한다기보다도 강화도는 제가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가는 이제 그런 곳이고 거기에 이제 좀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이 좀 이제 뭐 가수는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는 알려지기까지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.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많이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
이제 그쪽 강화도 지역에 뭐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참여도 하고, 예. 가장 중요한 건 일을 함으로써 저희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, 거기 강화도는 제가 이렇게 누우면 잠이 잘 와요. 아주 편안한 곳이고 또 집사람이 좋아하는 곳이라서 저도 쉬고 싶을 때 가서 하고 그래요. 네, 네. 네. 아무튼 이제 앞으로 행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알리시고 행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 뭐 신곡이나 뭐 활동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? 네, 뭐 주어진 제가 뭐 어디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, 아니면 음악적으로 뭐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든 뭐 저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, 제가 동참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고, 또 제가 하는 또 사업도 더 열심히 해서 잘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다들 어려운 분위기라서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는 거, 그거 빼고는 여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죠. 예, 앞으로 하여튼 유명한 가수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더 즐거운 얘기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제 지난 과거,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제 가수로 또 다시 또 올라온 게 입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하는 거고, 앞으로 또 만날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OBS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고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이경준의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